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만약 다리에 나타나는 특정 증상이 대장암이나 유방암보다 5년 생존율을 더 크게 낮춘다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단순한 다리 증상일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말초동맥 질환으로 진단받은 분들 중 5년 내 3명 중 1명이 사망한다는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약 90%에 달하고 대장암도 70% 이상입니다. 이 숫자들만 보더라도 다리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0대 남성 김정호 씨 역시 바로 그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걷기만 해도 허벅지 쪽이 아파옵니다. 라며 말을 꺼내셨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증상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몸의 긴급 신호였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혈관 노화, 즉 동맥경화를 아직은 먼 이야기로 생각하시지만 실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몸속에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설마 귓불에 그런 징후가, 턱에 그런 이상이, 이번 영상에서는 예상치 못한 동맥경화의 위험 신호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되겠구나, 생각보다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겠네 하고 느끼실 겁니다. 후반부에서는 화면을 보며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손바닥의 색 변화를 통해 내 혈류 상태를 점검해보는 셀프 체크 방법도 3가지나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의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에서는 동맥경화가 과연 무엇인지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이 보내는 까지 긴급 신호를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순서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을 지키는 3가지 셀프 체크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에서는 현직 의사로서 내일 바로 도움이 되는 쉽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나중에 채널을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맥경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혈관이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에 나이가 들수록 김이나 주름이 생기듯이 혈관도 세월이 흐르면 점점 단단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주방의 싱크대 배수관을 떠올려 보세요. 오래 사용하면 안쪽에 때가 끼고 물이 잘 안 내려가듯이 혈관도 사용하면 할수록 노화가 진행되고 흐름이 나빠집니다. 특히 혈액 속에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그게 굳어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 커지면 혈관이 막히거나 떨어져 나간 조각이 다른 곳을 막아버리거나 심지어는 혈관이 손상되어 터지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런 동맥경화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피부라면 거울을 보면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놓치기 쉬운 것이죠. 참고로 우리 몸 안에는 모세혈관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1만 킬로미터 정도의 혈관이 퍼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지구 2바퀴 반을 도는 거리라고도 표현되곤 했어요. 물론 조금 과장일 수는 있지만 한국을 세로로 10번 넘게 가로지를 수 있는 길이라는 점만 봐도 그 어마어마한 양을 짐작할 수 있죠. 이처럼 혈관은 우리 몸 유륜까지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잘 관리한다는 건 결국 온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동맥경화가 어떤 것인지 대략 감이 오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병이 실제로 진행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경고 신호가 나타날까요?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몸이 보내는 8가지 경고 사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신호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바로 다리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김정호 씨의 사례도 그랬죠. 다리는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혈관의 길이가 가장 길고 그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리 끝으로 갈수록 혈관은 점점 더 가늘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플라크라도 증상으로 나타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신호들, 특히 다리에서 나타나는 5가지 SOS 사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다리의 냉증과 저림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외래 진료를 보러 오신 70대 여성 김분자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원장님, 제가 원래 몸이 좀 잘 차긴 했는데요. 요즘은 왼쪽 다리만 유난히 시리고 저려서 양말을 2겹씩 신어도 심지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긴 걸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바로 다리 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해 혈류가 줄어든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 혈관은 마치 고속도로와 비슷합니다. 혈액이 차량이라면 그 차량이 에너지와 산소를 싣고 다리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도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 당연히 정체가 생기겠죠. 결국 필요한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면서 다리가 따뜻해지지 않고 더 심해지면 저림 증상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증상의 원인을 이해하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정보를 피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지식은 건강을 지키는 무기가 됩니다. 저와 함께 하나하나 배워가 보시죠. 다음 두 번째 경고 신호는 걷기만 하면 다리가 아프다가 잠깐 쉬면 멀쩡해지는 이상한 통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간헐성 파행이라고 부르지만 이름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걸을 때만 아프고 멈추면 사라진다는 증상이 나타났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다리 근육이 놀라거나 잠시 삐끗한 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 증상이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걸을 때 아픈 걸까요? 우리 몸의 근육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료와 산소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하죠. 그런데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면 그 중요한 산소와 영양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공장은 멈추고 다리는 아프다고 외치는 겁니다. 쉬면 왜 통증이 줄어들까요? 공장이 멈춰 있으니 연료 소모가 줄고 잠시 동안은 필요한 만큼만 공급돼도 되니까요. 문제는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의 5년 생존율이 약 70%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입니다. 쉬면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심장내과나 혈관외과 진료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다리에 털이 빠지거나 발톱에 이상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리털이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또한 중요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요. 혈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생명에 직결된 장기인 뇌나 심장으로 먼저 혈액을 보내고 비교적 덜 중요한 피부나 손톱, 발톱, 채모 같은 부위에는 혈류를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모근은 영양을 받지 못해 털이 빠지고 손발톱 세포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 두꺼워지거나 기형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보다 발톱이 덜 자라는 것 같네. 혹은 다리털이 예전보다 성기고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이런 변화를 관찰하고 인지하는 것부터가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발톱을 자른 지 오래됐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든가, 발가락에 털이 거의 없어졌다 싶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증상입니다. 바로 발에 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쯤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우리 몸이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일종의 복구 공사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구가 제대로 되려면 필요한 자재, 즉 영양분이 있어야 하고 작업 인력에 해당하는 면역 세포들도 모여야 하며 에너지인 산소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원들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도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라는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상처 부위에는 필요한 재료와 인력이 도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가 멈춰버린 채 상처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남아버립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당뇨 환자분들은 다리 혈관이 약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발끝 조직이 썩어 들어가거나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단에 이르는 환자 중 약 80%는 아주 작고 사소한 상처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작은 상처 하나가 방치되는 사이에 세균 감염이 퍼지고 조직괴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발에 난 상처가 오래가나 싶을 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빠르게 나아지는지를 알기 위해 하루하루 기록을 남겨보거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관찰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위험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경고 신호는 발의 피부색 변화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발이 유난히 창백해졌거나 반대로 붉거나 자줏빛으로 변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보다 색이 이상하게 느껴졌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렸을 때 중력 덕분에 정맥을 통해 피가 심장으로 비교적 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심장에서부터 발끝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 동맥의 흐름이 동맥경화로 인해 막히면 발끝까지 피가 잘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발에 혈액이 모자라게 되면 피부색이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리를 내렸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리를 아래로 두면 중력 때문에 혈액은 발 쪽으로 모이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다시 심장 쪽으로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정맥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맥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가 한자리에 정체되고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 축적되면서 발이 검붉거나 자주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의 색이 자주 변하거나 다리를 올릴 때는 아프고 내리면 괜찮아지는 분들은
반드시 혈관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동맥과 정맥의 순환이 모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더더욱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SOS 사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리는 단순히 걸어다니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미리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다리에 나타나는 증상 외에도 우리 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부위에서 나타나는 동맥경화의 경고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데도 증상이 생긴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눈꺼풀에 생기는 노란색의 작은 혹입니다. 이름하여 황색종이라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기름처럼 보이는 노란 돌기가 눈 주변 피부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 황색종은 체내에 LDL 콜레스테롤,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인 결과로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몸은 어디론가 저장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피부, 특히 얇고 혈관이 밀집한 눈꺼풀 부위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황색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1.5배나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건강에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귀밑살, 즉 귓불에 생기는 사선 주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왜 귓불 주름이 동맥경화와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귓불은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혈액 공급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부위입니다. 몸 전체에 만성적인 혈류 부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이 귓불인데요.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콜라겐이나 탄력 섬유가 약해지고 결국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 귓불 주름만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다른 이상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분명히 동맥경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고 이 기회에 혈압, 혈당, 흡연 습관 등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중에 어깨나 턱에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어라, 이게 왜 동맥경화랑 관계가 있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심장에서 보내는 통증 신호가 어깨나 턱에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장 통증의 신호가 뇌로 전달될 때 어깨나 턱과 같은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뇌가 이 통증을 착각하여 마치 어깨나 턱이 아픈 것처럼 느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통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심장의 이상일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두지 말고 꼭 검진을 받아보시도록 권유해 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에서 이건 정말 의외였다 싶은 내용이 있었다면 아래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오래 기억에 남는 중요한 학습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셀프 체크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손의 혈관을 눌러 손의 색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처럼 복잡한 도구 없이도 혈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흔히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식후에 갑작스러운 졸음이 심하면 목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 급등이나 혈압 저하 등 다른 원인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목 부위의 혈관은 굵고 우회로가 많아서 식사 후 변화로 혈류가 끊기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정확한 의학 정보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의사인 저 김준호 박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내 몸의 혈류 상태를 체크하는 3가지 셀프 테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함께 해보세요. 첫 번째는 발목의 맥박 확인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죠. 사실 발에서도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팔에서는 손목 안쪽을 눌러 맥을 짚는데 발에도 맥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2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등입니다. 발 엄지발가락을 살짝 위로 들어 올리면 힘줄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선보다 약간 안쪽, 즉 2번째 발가락 쪽에 검지와 중지를 부드럽게 대보세요. 처음엔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으니 이리저리 위치를 바꿔가며 조심스럽게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뛰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서 잡히면 건강하신 분이라면 왼쪽도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세게 누르면 맥이 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양쪽 모두 동일하게 맥이 느껴지면 대부분 문제가 없지만 한쪽만 맥이 느껴지지 않거나 현저히 약하다면 다리 쪽 혈류가 약해졌을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번째 지점은 발목 안쪽 복사뼈 뒤편입니다. 이 이미지도 함께 봐주세요. 발 안쪽 복사뼈. 바로 뒤 움푹 파인 부위에도 혈관이 지나가는데요. 여기에 손가락 끝이 아닌 손가락 배면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잘하면 톡톡 하는 맥박이 느껴질 겁니다. 다만 이 부위는 발등보다 맥 짚기가 까다로워서 잘 안 느껴지더라도 무조건 이상이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지만 좌우 중 한쪽만 확연히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다리의 혈류 순환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로도 내 몸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자가 체크를 생활화한다면 큰 질병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 조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면서 직접 따라 해보시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명 지키는 습관입니다. 2번째 자가 체크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손톱 정확히는 발톱의 색 변화를 통해 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톱으로도 가능하지만 오늘은 발톱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은 뒤 한쪽 발의 엄지발톱을 손가락 배면으로 꾹 눌러주세요. 힘을 주어 약 5초간 천천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다음 손을 떼면 처음엔 발톱이 하얗게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발톱이 자연스러운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3초 이내에 원래의 색으로 회복된다면 말초 혈류는 정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초 이상 걸리거나 시간이 지나도 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리 끝 혈류가 감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테스트이지만 혈액순환의 상태를 조용히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시간 날 때마다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손의 혈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의학적으로는 알렌 테스트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동맥경화는 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끝에서도 그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의 혈관은 구조적으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엄지 방향과 새끼손가락 방향에서 각각 혈류가 공급되며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흐르고 있어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이 유지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먼저 한 손을 꽉 주먹 쥐듯 세게 쥐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른 손으로 쥔 손의 손목을 감싸듯 잡고 엄지 쪽과 새끼손가락 쪽을 동시에 세게 눌러줍니다. 이때는 정말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쥐었던 손을 확 펴보세요. 손바닥 전체가 창백하게 하얗게 보일 겁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새끼손가락 쪽을 누르고 있던 손가락만 떼어보세요. 그러면 손바닥 전체가 붉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끼손가락 쪽에서 들어온 혈류가 전체 손에 퍼지면서 색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색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을 세어보면 대부분의 임상 현장에서는 5초에서 10초 사이에 손바닥이 분홍색으로 돌아오면 정상으로 봅니다. 만약 색이 천천히 돌아오거나 시간이 지체된다면 손의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잠시 멈추고 꼭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이 검사는 원래 의료인이 정밀하게 시행하는 검사라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할 경우 압박이 부족하거나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색이 늦게 돌아온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두 손으로 정확히 눌러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것은 어디까지나 간편한 셀프 테스트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맥경화는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되는 혈관의 노화입니다. 그런데 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신호는 대개 발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자주 느끼는 냉기, 설명할 수 없는 통증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 현상 발톱의 미세한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이 소리 없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자가 진단법은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완벽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지치기 쉽습니다.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기준을 조금만 낮춰서 단 한 가지라도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면 목욕 후 발에 상처가 없는지 조심히 살펴보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발목 맥박을 느껴보는 것, 내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단 한 층만 올라보는 것.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실천해보신다면 그건 분명히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시간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간단한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종합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배운 것은 나이 들어가는 삶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늙고 싶다는 희망을 주셨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삶도 가능하구나 라는 놀라움을 안겨주셨습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였고 약을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해답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께 배운 그 귀한 지혜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들 모두 아래 설명란에 담아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